여러분은 SF 소설이나 영화를 왜 보시나요? 과학적 호기심 때문인가요? 아니면 먼 미래를 상상 속에서나마 가보고 싶기 때문인가요? 그런데 SF를 좀 단순한 오락거리로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 넓은 우주를 배경으로 스릴감 넘치는 모험을 하거나 호쾌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별 생각 없이 그냥 즐기는 거죠. 오늘 소개할 스페이스 오페라는 그렇듯 팝콘처럼 짭짤하고 달콤한 SF 장르입니다. 스페이스 오페라는 우주에서 펼쳐지는 모험과 로맨스를 소재로 삼은 SF 작품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우주 활극 정도 되겠네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스타워즈 시리즈가 꼽힙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오페라란 말이 붙었을까요? 스페이스 오페라의 등장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페라란 표현이 1940년대의 미국에선 통속적이란 의미로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 좀 눈물도 나고 달달하기도 한 라디오 연속극을 소프 오페라라고 불렀습니다. 또 말 타고 총 쏘는 서부극을 호스 오페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페라라는 말은 좀 나쁘게 말하면 대중 취향의 싸구려 장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오페라를 저 우주로까지 확장시킨 것이 바로 스페이스 오페라입니다. 이렇듯 이 용어는 저급함에 대한 비아냥이 다분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오페라를 SF 장르로 인정하지 않는 비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럼 스페이스 오페라가 갖고 있는 특징을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입니다. 항성과 항성, 또 은하와 은하 사이를 우주선들이 누비고 다니는 모습이 이 장르의 대표적 이미지입니다. 빛의 속도로도 수억 광년 걸리는 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 웜월 같은 우주 지름길을 이용하거나 공간을 왜곡시켜 한순간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도약하는 워프 같은 우주 항행법이 자주 동원됩니다. 물론 웜월이나 워프는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먼 미래의 우주를 배경으로 외계로 진출한 인류가 외계인들이나 같은 인류끼리 큰 전쟁을 벌인다는 설정이 자주 나옵니다. 아울러 우주 식민지, 제국, 연합, 분리주의, 반란과 같은 용어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어들을 통해 우리는 무대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또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웅입니다. 아주 먼 옛날 은하계 저편에 이와 같은 오프닝 멘트를 접할 수 있는 스페이스 오페라 작품에서 우리는 익히 알려진 신화나 전설 또는 고전 작품 속의 영웅담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대다수의 스페이스 오페라 작품들은 마치 한 줄기에서 나온 듯 서로 비슷한 이야기나 서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오페라가 클리셰 덩어리란 호평을 듣는 대표적 이유입니다. 이렇듯 좋은 소리를 별로 못 들었지만 스페이스 오페라는 새로운 장르라는 프리미엄을 받으며 오랫동안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좀 더 과학적이고 좀 진지한 우주 탐험극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 생각엔 1957년 미국 등 서방권에 큰 충격을 안긴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성공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 일로 서방권의 SF 작가들도 뭔가 경각심을 느끼고 좀 진중한 작품들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서사적으로 좀 무겁게 느껴지는 작품들을 뉴스페이스 오페라라고 부릅니다. 대표적 작품이 1966년에 TV 방영을 시작한 스타트렉 시리즈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더욱 엄밀한 과학적 고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우주 탐사극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이를 하드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뉴 스페이스 오페라나 하드 스페이스 오페라는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기엔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페이스 오페라만의 세 가지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공유하는 유일한 특징은 우주를 무대로 설정했다는 점뿐입니다. 아울러 그 작품들에선 스페이스 오페라만의 낯설지 않음, 또 무겁지 않음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좀 쉽게 말해 팝콘을 먹으면서 보기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볼 때 스페이스 오페라의 모든 특징을 갖고 있는 대표작은 1977년부터 시작된 스타워즈 시리즈라고 생각됩니다. 이 영화는 비교적 과학적 가설에 충실한 스타트렉 시리즈와는 달리 신화와 전설에서 접할 수 있는 초자연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포스라는 개념이죠. 내용도 뭔가 제국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또 많은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런 면 때문에 가장 스페이스 오페라답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다른 스페이스 오페라 대표작들로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세레니티, 듄 같은 영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10년 극단 골목길에서 만든 연극 스페이스 치킨 오페라도 스페이스 오페라를 전면에 내세운 SF 작품입니다. 대본은 제가 썼습니다. 2013년엔 후속편도 무대에 올랐는데 이때는 제가 대본뿐만 아니라 연출도 직접 했습니다. 과연 스페이스 오페라의 특징인 드넓은 우주 공간과 우주 전쟁을 연극에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잠깐 한번 보실까요? 오랜 세월을 살아왔지만 아직도 의미가 안 잡혔다고? 무슨 소리가 들려? 난 안 들리는데? 그럼 1시간 뒤에 내가 선장이니까 그때 다시 지구로 돌아온다. 지금부터 널 모든 장애를 박탈한다. 뭐 하는 거야? 미국 사무실 인사 주차가 지금부터는 선장이 될 수 없어. 귀환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SF라고 하면 보통 엄청난 스케일의 물량을 떠올리는데 이 SF 연극에선 소품들과 배우의 몸으로 모든 것을 표현했습니다. 당연히 영국 무대에선 영화처럼 우주나 우주선을 표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케일을 느끼도록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란 바로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숙련된 배우의 손끝 하나로 블랙홀이나 은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연 스페이스 오페라는 SF 장르로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뭔가 통속적인 B급 이미지를 가진 이 장르에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통속적인 면을 벗어나고 좀 더 과학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하드 SF로 결국 나아가야 될까요? 그런데 제 생각엔 하드 SF로의 방향은 스페이스 오페라의 이미지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드 SF가 되는 순간 스페이스 오페라가 갖고 있는 본질적 속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미술 장르 중에 키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어에서 비롯된 키치라는 용어는 가짜, 사이비 등을 뜻합니다. 한때 대표적인 키치의 사례로 이발소에 걸린 밀레에 이삭 줍는 사람들 같은 명화가 거론됐습니다. 미술사적으로 보자면 1960년대에 등장했던 만화를 이용한 다소 장난스러운 작품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유치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경향으로 굳어지면서 키치 예술이 탄생하게 됩니다. 예술가들은 키치를 통해 기존 예술이 갖고 있는 형식성, 고급스러움, 세련됨, 품위 등에 도전했고 가치 전복적인 작품들을 선보였는데 대중도 이에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기존 예술이 변화하면 키치의 통속적 이미지도 변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오페라도 그런 키치와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고도로 과학이 발달하게 될 먼 미래엔 지금의 인터스텔라나 마션이라는 영화가 스페이스 오페라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스페이스 오페라가 가야 할 방향은 더 과학적이고 세련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치 전복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과학의 무거움에서 대중을 해방시켜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